안녕하십니까, 승부세어의 승구입니다. 자, 오늘은 유튜브나 네이버나 이런 데서 봐도 원무과를 검색을 하게 되면은 저에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원무과 들어가는 방법 또는 역량, 가져야 할 소양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그러한 내용으로 오늘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무과에서는 다른 회사하고는 다르게 원무과하고 어울리는 질문들이 있죠. 주로 우리가 제일 1순위를 뽑는 게 사람 대 사람으로 환자를 직접 대면하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한 역량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서 뽑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질문들을 하게 되겠죠. 이제 병원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환자하고의 관계를 제일 1순위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협업이죠. 아무래도 협업을 못하면 금방금방 퇴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협업이 2순위로 중요합니다. 우선 성장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자소서에 제가 첨삭해 줬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봐왔던 자소서들도 마찬가지지만 성장 과정에 쓸데없이 많은 힘을 쏟고 있어요. 중요하지 않는 부분이지만 그 성장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성격을 파악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장 과정에서 본인의 성격을 최대한 많이 드러내지 않는 편이 제일 좋아요. 나이 있는 분들이 갖고 있는 편견들이 있어요. 첫째여야 책임감이 좀 있고 이런 편견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부분은 제외해 주시고 본인이 겪은 경험을 적는 게 성장 과정에서는 제일 좋지 않나 싶어요. 정말 어릴 때 병원에 갔는데 어떤 모습을 보고 나이팅게일을 꿈꾸고 이제 원무과 또는 병원에 지원을 하기로 결심을 했고 그에 맞춰서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해왔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얘기를 하고 싶다면은 참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성격 장단점 해가지고 많이 쓰시는데 거기에 이제 더불어서 생활 신조라든가 생활 신조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원무과에서 필요한 역량들을 위주로 써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내가 이렇게 친절하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특히나 병원 같은 경우는 소아과 가면은 당연히 어린 아이들과 학부모한테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다. 그리고 일반 내과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대부분 다 나이 드신 분들이 오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한테 내가 이렇게 해줄 수 있다 라는 것들을 적을 수 있는 그런 성격을 해줘야지, 상관도 없는 성격을 적으면 정말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어디에 지원을 했는지에 따라서 그에 맞는 성격을 잘 적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원 동기라든가 입사 후에 어떻게 할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자소서에선 특히나 중요하고 면접이나 마찬가지로,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행동하는 것도 그만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원 동기란 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왜 보냐, 만약에 그냥 지나가다가 멋있어 보였다, 최근에 와서 이 병원에서 일을 하고 싶어졌다, 이러한 지원 동기는 사실 꽝이에요. 왜냐하면은 병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오래 일할 사람을 뽑지 잠깐 일하고 경험해봤더니 별로다 하고 나갈 사람을 뽑진 않거든요. 오랫동안 이 직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꿈꿔온 사람들이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는 힘들어도 참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 동기를 보여줘야 됩니다. 포부를 말하는 거랑 비슷하긴 하지만 면접이나 이럴 때 보면은 마지막에 한마디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볼 때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하는 말이 어떻게 보면은 준비되지 않는, 아니면 너무 뻔한 멘트를 이렇게 날리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 병원에서 어떤 모습을 봐왔고 그 모습에 감동했기 때문에 거기에 더 기여를 하고 싶다, 어떤 부분을 찝어서 그 부분을 언급을 하는 게 훨씬 더 큰 점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대강이라도 관찰을 해보고 그런 좋은 점들을 직접 언급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두루뭉실하게 그냥 열심히 하겠다 이런 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역량 4개를 이렇게 적어놨는데, 1번이 이제 배려심 또는 친절함, 서비스 마인드죠 결국은. 두 번째는 사회성인데 이 사회성이라는 게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직장 동료하고 어떻게 지낸다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앞서 일을 해본 경험이라든가 거기에서 일을 할 때 직장 동료들하고 어떻게 지냈는지, 만약에 사회초년생이면 대학 생활을 어떻게 했다, 좋게 적어주시면은 좋은 역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꼼꼼함에 대한 거는 어느 직장에서도 다 필요한 거지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많지는 않아요. 본인이 직접 보여주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이 자소서에서 오타가 없다라는 거를 잘 보여주고 세심한 구석들이 완벽해지면은 그거는 잘 전달이 되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의사소통 관련한 거는 아무래도 자소서의 말이라는 거는 면접 가서 잘 하셔야 됩니다. 좀 차분하게 너무 긴장하지 않고 얘기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대부분 긴장해서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면접 보는 사람도 헷갈려요. 이 사람이 원래 이렇게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긴장해서 그런 건지.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최대한 긴장을 안 하고 편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외에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되는 핵심 역량들이 있죠. 순발력. 근데 이게 제일 플러스 알파가 크게 되는 역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발력은 사실 각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기 때문에 자소서에도 얼마든지 본인의 경험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핵심 역량 중에 굳이 더 있으면 좋다 하는 것들이 학습 능력? 아무래도 병원에 와서 업무를 익히는데 한 달, 두 달씩 걸리고 계속 못 배운다 하는 거는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남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배운다라는 걸 어필할 수 있다면은 그거는 매우 좋은 점수가 될 겁니다. 자, 이제 원무과에 지원을 하시는 분들, 이 핵심 역량, 기본적인 4가지 플러스 2가지 해서 첫 번째 배려심, 두 번째 사회성, 세 번째 세심하고 꼼꼼함, 네 번째 의사소통, 그리고 플러스 알파가 되는 순발력, 학습 능력, 이 부분들이 잘 드러날 수 있게 자소서를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모두들 화이팅 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